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코스피 5천 가는 세 가지 이유. 좀 제목이 센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제 동영상 안에 세 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 제 동영상을 시청해야 되는지, 즉, 왜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이 그림 속의 인물, 절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뉴스, 블로그, 유튜브, 증권사, 전문가, 지인으로부터 주워들은 정보로 바로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량주라고 하는 녀석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닥 주식은, 좋은 정보가 있는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주식은 전쟁이라는 책도 있듯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쪽박 차고 퇴출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분석 없이 주워들은 정보만 가지고 주식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헬스보이가 몸만 믿고 총 없이 전장에 나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총 없는 헬스보이가 전장에서 쓰러져 가듯이 분석 도구 없이 주식에 나선 초보 주식 투자자들은 오늘도 퇴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본적인 총과 헬멧을 만들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머물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대박을 만날 것입니다. 차트 분석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청하다 보면 한눈에 차트가 들어옵니다. 지속적인 시청이 중요합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에서는 주가, 그리고 9월 중간값 까만색 전환선, 그리고 26개월 중간값 빨간색 기준선, 그리고 이제 선행 스팬으로 이루어진 구름대, 그리고 하늘색인 후행 스팬, 이거는 이제 주가, 현재 주가를 26개월 뒤로 미룬 겁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봉 차트에서는 주로 이제 주가하고 까만색 전환선의 이치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위에 있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현재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아래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가는 올라왔습니다만 11월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이제 이 전환선 위로 올라온다면 상승세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주가가 전환선 위로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중요한 변곡점에서, 그러니까 상승세로 전환할 때는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하락세에서는 이제 전환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는, 하락하는 관계로 까만색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기준선 구름대 전환선 위에 있지만 아직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위치 관계는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으로 전환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면 일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그리고 빨간색 기준선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정배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름대만 뚫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구름대를 여기서 이렇게 뚫을 필요 없이 이게 시간만 가면 저절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 구름대를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행 스팬도 뒤에서 이제 다른 거 위에 올라와 있고요. 다른 주가 위에. 그래서 뭐
이번 주 끝났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뭐 상승세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주가의 어떤 방향과 목표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코스피 전체 파동에 적용해 봤습니다. 보면 이제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월봉 차트를 제시해 봤는데 이 월봉 차트에 이제 중요한 기점이 있죠. IMF 1999년, 그 다음에 팬데믹 2020년. 요때 이제 코스피가 자기 그 PBR, 그러니까 순장부 가치 대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한 때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큰 조정이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파동을 보면 저희 코스피 1파 상승은 88 올림픽 때 이제 상승했죠. 이게 7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1파, 그리고 이제 IMF 때까지 2파 조정, A, B, C, 지그재그나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IMF 끝나고 미국의 닷컴 버블을 흉내낸 우리나라의 이제 IT 버블 비슷한 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상승하기 시작해서 저는 이 긴 상승 파동이 팬데믹 직전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까지 이제 4파 조정이 나왔고요. A, B, C. 그리고 나서 팬데믹 때부터 이제 실제로 현재 빅테크 버블을 원동력으로 대오파동 상승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빅테크 버블을 흉내낸 이제 우리나라 상승이 있었고요. 1파 상승이 있었고 지금 2파 조정이 있고 그럼 이제 3파 상승이 나오겠죠.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상승을 보면 닷컴 버블 이후에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의 닷컴 버블 흉내낸 건데 미국 닷컴 버블이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빠져나온 유동성이 결국 이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유입되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바닥 500에서 2200인가요? 거기까지 한 4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게 이제 2000까지 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 상승할 때 이제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인데, 팬데믹으로 이제 저점을 친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버블, 막바지에 같이 덩달아 오르면서 일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나면 지금 사실 닷컴 버블과 빅테크 버블 양상은 미국에서 조정 양상은 다소 틀리지만 유동성은 많이 빠져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온 유동성이 결국 이제 어디론가 유입이 될 텐데 만약에 저희 뭐 당연히 코스피로도 유입이 될 거고요. 유입이 되면서 저점을 2200인데 뭐 마찬가지로 곱하기 4를 하면 8800인데 뭐 이렇게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코스피가 5천 가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그 미국의 그 버블 이후의 유동성이 아시아로 오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으로 이제 5천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 하나입니다. 사실 그 지난 파동은 사실 저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월봉 차트 좀 크게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대5파동 상승인데 지금 1파 상승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3,300에서 마무리했고 2파 조정을 A, B, C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3파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 1700, 1600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조정 파동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그 조정으로 나오는 ABC 파동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뭐 불규칙 파동 같은 경우는 A 파동을 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뭐 그 위에서 조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엘리어트 파동, 조정 파동을 정할 때는 그 상당히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바닥치고 3파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5파동 상승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팬데믹 기점 2020년 3월부터 1파 상승하여 21년 6월에 꼭지를 쳤습니다. 3,316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0월까지 A파 하락했습니다. 이게 220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3년 8월, 올해 8월이죠. 8월까지 B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까지 11월이라고 써놨는데 10월 말까지 이제 C파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파 상승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3파 상승.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 5천까지 가는 이유의 두 번째 것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C파의 저점을 2273으로 보고 여기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3파 상승이니까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느냐 그건데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상승의 폭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파의 상승치에 3파는 1파 상승치에 1.618배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파 상승치가 이게 대략 1439에서 3316이니까 1854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곱하기 1.618을 하면 이게 대략 3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300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5272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앞으로 5000까지 올라갈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좀 한번 세보기 위해서 일봉을 가져왔습니다. A파 하락이고 B파 반등이고 C파 하락인데 사실 지나간 건 뭐 헤아릴 필요가 없고 이게 진짜 3파가 맞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파동의 개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C파 하락은 5개 파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을 세보니까 이게 다행히도 이게 5개로 이루어졌거든요. C에 하나, C에 둘, C에 셋, C에 넷, C에 다섯.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C파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3파동이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주 지금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입장인데 기분 좋은 입장인데 좀 더 나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비파 반등은 맞는데 이 C파 하락이 C파 하락 중에 원래 3파동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파 반등에서 또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길어야 되기 때문에 C의 1, C의 2, 그 다음에 C의 3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개로 이루어졌다. 두 개를 C의 3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C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C의 5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좀 더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어쨌든 3파동, 다음은 3파동이기 때문에 기분은 좋은데 이러면 상당히 좀 사실 지루해지고 피곤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2차 전지의 하락이 저지된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미 3파동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캔들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에서는 사실 상승이라 하면 봉이 5월선, 검정 5월선 위에 있습니다.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락이다 하면 봉이 캔들이 이제 5월선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음봉으로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반등할 때도 이게 5월선 위에 있었는데 지금 하락세였거든요. 그래서 봉이 5월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봉이 5월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인데 현재는 종가는 이제 5월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직 11월이 다 끝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음봉 사실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음봉 약간 위에서 시작했지만 음봉의 몸통을 완전히 잡아먹는 장악형 비슷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패턴 차트 잘 찾아보시면 저점에서 물론 찾아보시면 이 다음에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봤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보시면 고점을 연결하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연결하면 이거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데, 지지선에서 일단 여기서 지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고점 연결선이랑 저점 연결선을 보면 이게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럼 삼각형 패턴의 특징은 뭐냐? 이게 수렴하면 한쪽으로 급격한 움직임이 나온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상방으로 급격한 움직임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캔들 주봉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20주선이죠.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는 20주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상승하는 거고 20주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반등할 때도 그렇죠. 지금 현재는 20주선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반등을 20주선 아래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거의 상승 장악에 가까운 주봉이 나왔거든요. 상승 장악에. 그리고 이제 5주선 위에 올라가서 11선 뚫고 지금 21선을 오늘 뚫었어야 되는데 오늘 밀리면서 21선에서 딱 마무리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추세선도 기가 막힌데 추세선을 그려보면 딱히 이번에 주봉이 이 추세선에 딱 막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에서도 이제 지지선이 지지가 됐었고 이것도 이제 삼각형 패턴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월봉이든 주봉이든 한번 세게 움직여 보겠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돌파되기를 기대를 해봐야죠. 일본 캔들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일봉에서는 61선이 중요합니다. 보면 61선 위에 있을 때 상승하고 61선 아래에 있을 때 하락하는데 여기서 보이시죠? 61선 위로 한번 가려다가 실패해서 이제 엄청나게 하락해 버렸는데 지금 다행히 보면 주가가 뭐 20일, 10일, 20일, 그 다음에 60일까지 돌파했고 사실 200일선까지 돌파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말에 밀어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밀렸는데 하루 만에 밀린 거죠. 다음 주에 다시 200일선을 좀 회복해 보길 바랍니다. 일단 모양을 보면 고점 연결선인 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모양이죠. 물론 여기 보면 저점 연결선을 그었을 때 저점 연결선도 아래 돌파했다가 근데 사실 이거에 휩소였어요. 이 속임수였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 휩소 때문에. 속임수 하락을 통해서 떨어뜨리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재밌는 패턴이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세기 패턴이 하나 나온 거고 거의 완성이 됐죠, 모양이. 또 하나는 또 역헤드앤 숄더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 전환하는 유명한 하락세기 패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치는 이제 역헤드앤 숄더형 유명한 패턴인데 패턴 두 개가 동시에 떴습니다. 지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 그 다음에 LRS, R스퀘어드, RSI, MACD 오실레이터를 가진 일봉 캔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이미 하락할 때 얘기니까 그래도 이제 보면 지난번 하락할 때 저점 연결선이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때 LRS 주가의 상승 속도인데 그게 이제 저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MACD 오실레이터도 사실 그 저점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지표가 상승하는 건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지표도 주가 상승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토캐스틱을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스토캐스틱 주봉 차트를 보면 현재 단기, 중기의 경우 모두 이제 과매도권에서 지금 탈출하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지금 장기 20에서도 지금, 거의 지금 과매도권은 탈출했고, 골든 크로스가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20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MACD 오실레이터도 음선이 거의 없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양으로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코스피 PBR입니다. PBR이 뭐냐?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거든요. 그러면 레이시오는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를 나누라. 뭐 장부가로 나누라. 시장가, 그러니까 장부가분의 시장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장부가가 1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걸 90원밖에 안 해. 그러면 나 이거 9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10원의 이익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장부가가 100원이야. 근데 시장가가 150원이에요. 그럼 내가 이 150원에 사면 50원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PBR은 낮을수록 좋다. 1이면 똔똔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면 종가가 2514.96인데 오늘 11월 24일 겁니다. PBR이 0.92입니다. 그러니까 한 8, 그렇죠. 8% 정도 장부가에 비해서 저렴하다. 사면 이득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보겠습니다. 아니, 한국 수출입 동향인데 코스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수출주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출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수출이 안 되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뭐 또 하나 있는데 또 무역수지가 중요한데 수출도 중요하지만 무역수지가 이제 흑자가 나야 되는데 무역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수출이 잘 되냐 못하냐보다는 유가가 높냐 낮냐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높으면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안 좋은 거죠. 파란색이 수출이고 빨간색이 수입이고 이제 까만색이 무역수지입니다. 보면 리먼 사태 전 2008년 전에는 수출도 증가하고 계속 무역 흑자가 났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근데 리먼 사태쯤에 아무튼 미국 경기가 과열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150불까지 오르니까 뭐 무역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50달러 하던 게 150달러 하면 뭐 600억 달러 수입해야 되는 거를 1800억 수입해야 되니까 그럼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 나면서 이제 엄청난 크래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2200에서 800까지 떨어졌죠. 900, 뭐 9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주가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지금 현재는 저는 이걸 빅테크 버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가 나고 그 다음에 수출이 늘 때 이제 주가가 많이 팬데믹이겠죠. 이게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석유값이 오르면서 보시면 수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나니까 결국 어쩔 도리 없이 코스피도 이제 2200까지 꼬꾸라진 거고요. 지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지만 무역 흑자가 나고 있고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앞으로 상승할 거다.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우리 코스피가 왜 5천을 갈 수 있냐? 그걸 삼성전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실적이 이제 좋다 나빴다 하죠. 왜냐하면 이게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많을 때는 적자가 납니다. 아무튼. 근데 얘의 주가 패턴을 보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파란색인데, 파란색 이게 60월선입니다. 60월선을 찍으면 상승합니다. 근데 60월선을 찍으면 상승하면 몇 배 정도 상승하냐? 여기 보면 8,500원에서 31,500원. 3배는 넘고 4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60월선을 찍었죠. 이게, 그렇죠. 이게 한 2만 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2만 1,000원에서 올라가면 이게 10만 원이잖아요. 이게 10만 원 아닌가? 엄청나게 올랐네. 어,
그러네. 이게 지금 5배 오른 거네요. 10만 원. 10만 원은 안 됐지만 4배는 넘었네. 근데 이번에도 60월선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이게 아마 높이가 5만 2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배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 20만 원이 되거든요. 20만 원. 그 EU3가 여기서 나옵니다. 삼성전자 현재가가 7만 원인데 코스피가 2,500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율이 한 20%좀 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0만 원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다. 그러면 7만 원에서 20만 원은 3배인데 지수가 그때 2,500에서 5,000, 2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꼭 간다는 얘기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3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 다음은 이제 코스피 경기 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라고 하면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파란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검정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러니까 뭐 선행이니까 경기보다 선행한다. 파란색이. 그리고 검정색은 경기랑 동행한다. 그럼 주가는 뭐랑 비슷하냐? 주가는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지수랑 비슷합니다. 선행지수 안에 코스피 지수가 들어있답니다. 파란 거 모양을 보면 팬데믹 때 보면 이렇게 저점을 치고 벌써 동행지수는 이제 선행지수가 먼저 저점을 치고 같이 이제 올라가다가 선행지수가 먼저 저점을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동행지수는 쭉 내려가죠. 왜냐하면 주가는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선행지수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니까 동행지수는 그 뒤에 꾸역꾸역 따라오다가 결국 또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선행지수가 먼저 바닥을 치니까 동행지수는 아직 바닥을 안 쳤거든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먼저 쳤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런 형태로 쌍바닥 형태로 나올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치켜드는 모양이 바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거의 바닥권이다. 그래서 상승세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코스피 펀더멘탈을 봤고요. 그럼 유동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유동성은 결국 우리나라 유동성은 금리, 환율, 유가 이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리도 중요하니까 국고채 10년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은 그러니까 국고채 10년물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하락하면 금리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 10년이 딱 보면 쌍바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다 했잖아요. 이제 국고채 10년물은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밖에 없다? 내려가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이 내려온 모양을 보면 A, B, C 제대로 내려갔고요. 조정받아 오면서 그 다음에 쌍바닥 제대로 쳤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월봉이 예를 들어 이 봉 3개를 거의 음봉 3개를 잡아먹는 큰 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기면서 내려가기 힘듭니다. 쌍바닥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월봉에서도 보면 이 스토캐스틱이 이미 이제 올 골든 크로스가 23년 초에 나왔네요. 나와가지고 약간 뭐 마지막 사람들 죽이는 거죠. 이게 마지막 한번 죽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금리는 바닥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가 바닥 친 게 아니고 이제 금리가 꼭지를 쳤다.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돈줄이 좀 풀린다. 뭐 이런 얘기죠.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가 중요한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려면 환율이 내려갈 조건이 그러니까 결국 원화 강세가 될 조건이 돼야 매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데 원화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벌어봐야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환율이 하락세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면
코스피 사서 좀 손실이 나도 그거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환율이 보면 우리 저번에 코스피 바닥이랑 거의 일치하죠. 22년 10월에 꼭지치고 A파 하락, 지금 P파 반등인 것 같아요. P파 반등 뭐 3개로 나오는데 A, B, C 반등 나왔고 지금 하락 중인데 이게 C파 하락이길 기대해 봅니다. 아마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내려올 가망이 크죠. 그리고 이미 이게 주봉이긴 한데 그래도 모든 게 이제 올 데드 크로스가 났고 과열권에서 이 MACD 오실레이터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쉽사리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올라가기도 어렵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꺾였거든요. 파동도. 유가를 보면 유가도 상당히 올라서 얘를 먹였는데 유가가 상당히 내려왔죠. 그리고 반등을 줬는데 뭐 보면 한 50% 반등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죠. 이게 이제 유가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니까 이게 무역 흑자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게 결국 무역 적자를 나게 되면 우리가 환율이 불리한데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 매수하기 힘든데 우리 이 유가가 계속 내려오면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면 어,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기 좋죠. 그러면 일단은 유동성은 다 살펴봤고 유동성도 이제 좋은 분위기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가져와 봤는데요. 매매 주체. 메뉴가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입니다. 그동안 코스피 비파 천정에서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은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언제까지? 바닥 칠 때까지 개인들은 샀고, 외국인이 바닥 칠 때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약간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바닥 치기 전에 이미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기관의 힘이 거의 약한 것도 아니다. 외국인이 완전 리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지금 개인이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약간 음봉이 나오면서 반대의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추세는 외국인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서 코스피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봉을 보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주가 전환선 기준선 됐고 구름대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의 됐다. 거의 상승세로 전환한다.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파와 3파 사이인데 지금 3파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캔들 차트를 보니까 월봉 11월 월봉이 되게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 장악형 월봉이 출현했다. 그리고 60일을 이미 돌파했고 200일도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아무튼 테스트 중이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지표와 거래를 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이미 출현했고 유동성을 보면 금리도 이제 상승이 끝났고 환율도 상승이 끝났고 유가도 상승이 끝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수출입 PBR 뭐 이걸 펀더멘탈이라고 보는데 선행지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입에서 이제 흑자 전환했어요. 수출도 늘고 있고 석유값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PBR이 지금 0.92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키포인트가 사실 배터리 하락세가 멈추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하락세가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락 요인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하락 요인은 없다. 근데 이제 하락이 안 되니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무슨 말이냐? 상승 동력인데 중요한 거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나가는 놈이 나와야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도주가 튀어나오는지 그걸 잘 살펴보세요. 코스피 종합 전망을 보면 상승 전환 중이고 저는 뭐 전환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코스피 일봉인데요. 전에 주중에 한번 말을 했었는데 저희 코스피 모양이 역헤드앤 숄더인데 이게 이제 역헤드앤 숄더로 가는 척 하다가 헤드앤숄더의 쌍바닥을 만드느냐 이거를 한번 봤는데 지금 형국을 보면 이런 2018년 11월처럼 약세 흐름은 아니다. 이평선도 멀고 그 다음에 음봉도 많이 나오고 그런 흐름은 아니고 팬데믹 바닥 2020년 3월과 같은 좀 강한 장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게 주가가 한없이 그냥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21선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21선 만났거든요. 2020년 3월에도. 지금 2020년 3월과 같이 이때와 같이 지금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주가하고 21선. 그래서 얘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을 아까 이제 쌍바닥이냐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옆으로 쑥 가다가 여기서 만나는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미 좀 약간 쉬었기 때문에 쉬어서 이쯤 어디쯤 2530쯤 그쯤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결국 매매 타점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2280이 코스피 대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팔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거를 뚫고 내려가면 그때 팔아야 되는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빠지는 건 하루 이틀에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때 또 제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 그리고 그 전에 매매 타점은 여기 이 양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거든요. 이미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걸 뭐 이게 지금 옆으로 기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가지고 마음고생 하느니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을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10씩 매수하든지 이렇게 조금씩 매수하는 게 분할이라고 했는데 분할이 아니고 진짜 촘촘하게 조금씩 매수하면서 뭘 기다려야 된다? 승부처를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21선과 조우할 때 이때 승부처입니다. 이때 얘가 21선 만나서 강하게 튀어오르면 그때 승부처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죠. 코스피가 5천 가는 이유 1, 2, 3 그거 잘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